시간에는 부가세 실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먼저 보다시피 부동산의 임대 공급. 내가 집주인의 입장에서 월세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처리하는 서식입니다. 이렇게 일단 먼저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월세 100만원의 부가세 별도로 매입자료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3개월 이후에 부가세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월세 100만원이면 부가세가 얼마가 되죠? 10만원이 되죠? 10만원에 3개월 이후니까 납부할 세액은 30만원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쉽죠? 다른 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라는 사람은 월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보증금만 받았습니다. 보증금의 의미 아시죠? 그러니까 월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보증금만 받았을 경우에 3개월 이후에 부가세 납부세액이 얼마이냐?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월세를 안 받고 이제 보증금만 받았을 경우에 부가세를 내나? 이런 생각부터 하죠. 그런데 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증금만 받았던 경우에도, 즉 월세를 안 받고 보증금만 받았다 하더라도 얘는 일단 납부 대상이 돼요. 그러면 보증금을 뭘로 바꿔야 되죠? 월세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그럼 이런 기준이 되겠죠. 야, 그러면 얘를 우리는 상식적으로 1억 2천만 원을 어디에 넣을 것 같아요? 은행에 넣겠죠. 은행에 넣으면 뭐 생기죠? 이자가 생기겠죠? 그럼 이 이자를 뭘로 보면 된다? 아, 월세로 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1억 2천만 원을 10%의 은행에 넣었다 가정할게요. 이 10%의 의미는 월 이자가 아니라 연 이자입니다. 연 이자. 그러면 1년에 얼마 벌어들이는 거죠? 1200만 원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1200만 원의 월세를 받는 격이기 때문에 얘를 월로 나눠볼게요. 나누기 12 하면 되죠.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격이다? 100만 원을 버는 격이다. 똑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월세 100만 원 받는 거나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10%의 이자율에 넣은 결과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월세로 환산하는 거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임대료입니다. 얘도 임대료죠. 자, 임대료인데 임대료를 만드는 거죠. 보증금을 임대료로 만든 거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간주 임대료. 다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행위를 임대료로 본다라고 해서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실무에서는 월 단위 환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단위 환산을 합니다. 1단위. 하루당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 프로그램에서는 나누기 12가 아니라 나누기 365로 되겠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은행 이자율 요즘 10% 없죠? 대부분 3%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보는 월세 부분은 작아요. 그 다음, 얘가 간주 임대료니까 여기에 대해서 10%죠. 여기에 대해서 10%가 월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납부세액은 이 두 개는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10%랑 가정했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어서 3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주제예요.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는 여기까지만 계산해줘요. 프로그램에서는 즉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공급 가액이라고 하죠. 공급 가액까지만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액은 내가 스스로 10%를 계산해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세액으로 착각하면 문제가 틀리는 거죠. 가액입니다. 가액. 자, 간주임대료. 금방 했던 대로 설명을 하면 임대보증금, 즉 목돈이죠. 목돈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거고, 월할이 아니라 1할로 계산되고,
그 이자를 무엇으로 보겠다? 임대료로 보겠다. 이 이자를 간주 임대료라고 한다. 이 이자를 간주 임대료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30만 원은 누가 내냐 이거죠. 이 30만 원은 임차인이 내겠죠. 맞죠? 임차인 들어온 사람이 100만 원에 10만 원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돼서 임대인이 그 10만 원을 납부하는 모습을 띠게 되는데, 간주 임대료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냈어요. 집주인이 냈다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얘는 임차인이 내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 부가세법에 의한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을 보면 들어오는 사람이 내는 것이 맞는데, 옛날부터 계속 임대인이 내왔다 떴다 이런 걸 관행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옛날부터 뭐 이렇게 식으로 해왔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에 야 부가세는 네가 내 라고 명시를 한다면 그때는 부가세에 명시된 사람이 내면 됩니다. 임차인이 낼 수도 있고 임대인이 낼 수도 있고, 그러나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내더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보통 임대인, 즉 집주인이 지급하나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한다. 이런 부분은 시험에 안 나요. 알겠죠? 시험에는 요 간주 임대료 뜻도 시험에는 안 나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하죠. 환급 받지 못합니다. 아까 월세로 임차인이 10%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줘요. 임차인에게. 즉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월세를 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걔가 부가세 대급금이 되죠. 부가세 대급금이 뭐냐면 환급받는 부가세죠.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이 간주 임대료는 환급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의 개념이 아니라 얘는 그냥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다? 그냥 세금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처리해요. 얘는 이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이렇게 쓰면 되는데 살짝 걸어놨다가 납부를 하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월세나 관리비는 이미 세금 계산서로 처리되어 있으므로 보증금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보증금이 1억 2천이고 아까처럼 월세가 그 다음 관리비가 100만원씩이라 가정할게요. 월세 100만원, 관리비 100만원이라고 하면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 계산서로 처리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증금에 대해서만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쓰는 서식지에는 즉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에는 요 세 가지 다 쓰도록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다 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보증금에 관련된 데이터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문제 패턴이 얘네들 세 개 다 처리를 하도록 하는 패턴의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거는 제가 실전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별표.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프로그램이 계산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공급 가액까지만 계산해줘요. 즉 산출된 금액이 공급 가액이 되는 거죠. 세액이 아니라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상 결과물은 과세 표준이 되므로 우리는 그것의 10%를 계산한 것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10%를 계산해서 그것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제 프로그램 한번 진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71페이지고 회사 코드는 여러분들이 설정한 어느 회사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 설정한 0412 들어가는 것도 좋고 0412 없으면 딴 데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제2기 확정보행이라고 되어 있죠. 입장 자체가 틀리면 난감해집니다. 2021년 제2기 확정분 10월부터 12월 1.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단지 임대료는 부가세 신고서에 2. 수동으로 반영하고 요거 두 번째 요구사항 회계 처리하시오. 요거 세 번째 요구사항. 자, 현재 문제는 풀버전입니다. 제가 풀버전으로 먼저 수업을 하고 나서 얘를 시험 버전으로 뒤에 다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월세와 관리비에 대한 전피 입력은 적정하게 되었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1.8%로 가능한다. 정기예금 이자율은 사실상 프로그램에서 1.8%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기출 문제 풀 때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기출 문제 풀 때는. 왜냐하면 해당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프로그램에서 부가가치를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 여기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를 클릭한 후 연도를 여기 진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10월부터 12월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런 안내를 해놨죠. 거래처 등록을 먼저 하고 작성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래처 등록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돼지가구 한번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500번 돼지가구. 자, 사업자 등록번호 121851258까지만 할게요. 자, 끝났으면 이번에는 마라도 상사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600번 마라도 상사 12111138551 이렇게 사업자 등록했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코드 번호라고 뜨죠? F2 누르시고 게이지. 자, 여기에서 말하는 동은 우리 A동, B동, 101동, 102동 이제 그런 동이고요. 없으니까 엔터. 자, 층은 지하 1이죠. 하단에 보시면 요 층의 하단에 보시면 층 입력에 지하 같은 경우에는 B나 마이너스만 입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하 1은 마이너스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1 이렇게 쓰고 호수는 B0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아마 답지에 가보면 여기 그냥 지하 1층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글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 1층 써도 사실은 우리 시험상으로는 무방해요. 있는 그대로 쓰셔도 되고 또는 B1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터. 자, 면적 150. 용도 공장.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한글의 글자를 내가 오타를 낸 거야. 공장인데 용장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틀렸다고 하느냐?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오타 낸 분이 계셨는데 오타 내서 자기는 오타 낸지 몰랐겠지. 시험에 성적이 너무 작게 나와서 한국세무사에 전화를 했더니 오타 냈대. 그래서 화를 냈대. 버럭. 아니 오타야 그것도 맞다고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다 처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오타도 조심하시고 임대 계약 기간 2021-0401 2022-0331이라고 입력 한번 해봅니다. 지금 계약 기간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4월 1일이고 자, 여기가 12월 31일 한번 지나고 나서 계약 기간이 3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 기간이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고 기간이 언제냐면 2021년 10월부터 12월이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신고 기간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10월부터 12월 맞죠? 10월 달은 며칠까지 있죠?
31일. 11월은요? 31일. 12월은요? 얘가 이렇게 계약 기간 안에 머물고 있죠. 얘 합하면 얼마가 되냐면 91일이 되죠. 91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계약 기간에 벗어나서 이렇게 이제 뭐 신고 기간이 있다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 숫자를 잘라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92일을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증금 얼마죠? 1000만원이죠. 자, 요거 한번 잠깐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자율. 자, 제가 금방 1000만원에 대한 것을 클릭했고요. 요 이자율을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했더니 지금 현재 몇 프로죠? 요거 1.8로 지금 바꾸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현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1.8. 근데 시험 칠 때는 요 적용 이자율을 굳이 안 바꿔도 아마 적용이 되어 있을 거로 예상이 듭니다. 여기 1.8%이기 때문에 자, 금방 1.8% 바꾸는 행위를 했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아마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다.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1000만원에 대해서 자, 지금 1000만원이잖아요. 보증금이. (18만원의) 뜻은 1000만원을 1.8%가 되는 은행에 돈을 꼽아 놓으면 1년 동안 발생되는 이자예요. 그럼 1년 동안 발생되는 이자는 18만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0만원을 은행에 예금으로 가만히 남겨두면 1년이 지나는 시점에 18만원의 이자가 나온다. 이 뜻이죠. 맞죠? 여기에 나누기 365 해볼게요. 나누기 365. 그러면 나온 결과물이 493원 정도 나오네요. 이 뜻이 뭐죠? 맞습니다. 하루당 이자죠. 하루당 이자. 여기에 제가 요 92일 곱해볼게요. 여기에 곱하기 90일. 그러면 92일간의 이자죠. 요 45369가 여기 나오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간주임대료. 컴퓨터가 계산을 여기까지죠. 얘가 뭐라고요? 공급가액이라고. 우리는 여기에 몇 퍼센트? 10%가 부가세니까 상상 조금 한번 해보면 4,500원이 부가세인 거죠. 크지는 않죠. 맞죠?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월세와 관리비가 존재하죠. 월세와 관리비는 그냥 그림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미 세금계산서 거래를 했으니까. 그래도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월세와 관리비는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월세 클릭하고 20만원 딱 해보세요. 옆에 나온 60만원의 뜻은 뭘까? 맞죠?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러니까 60만원. 만약에 아까 그 계약기간 안에 2개월이 걸리면 40만원이라고 될 거예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관리비는 1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두 개 다 입력하면 두 개 다 입력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제 한 번 더 해볼게요. 1600번. 자, 도움 없으니까 하고 층은 1층 101 면적 50 음식점. 갑자기 속도가 빨라졌죠? 2021 0501 2022 0430. 자, 그 다음 보증금하고 월세 600만원에 30만원에 10만원. 자,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합니다. 기억되는데 툴로 바뀌었더라고요. 일기예보다. 자, 지금 여기 일단 입력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눈으로만 살짝 보세요. 45369 보이시죠? 요거 밑에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2721 보이시죠? 이 두 개의 합이 여기 들어있죠. 자, 현재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얘고요. 얘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칠판 잠깐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시험에는 얘를 수동, 매일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블로그 형식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실제적인 시험 문제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부가신고 저 혼자 해볼게요. 저 혼자. 여러분 하지 마시고. 부가세 신고서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자, 부가세 신고서.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10월부터 12월. 뭐, 맞네? 일단 지우고 볼게요. 여기.
이게 잠깐만 1월부터 1월 1일 이렇게 하면 일단 없네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무시하시고 불러와졌으니까 없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월세 등 있죠. 얘는 제가 어떤 거래라고 했냐면 세금 계산서 거래다라고 했잖아요. 이 세금 계산서 거래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 1번으로 갑니다. 세금 계산서 거래.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210만 원이 적혀요. 자, 여기 210만 원이 적히면 화면 조금만 왼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그러면 얘가 210만 원이 여기 적히니까 여기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적히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엔터 딱 치면 옆에 세액이 10%땅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간주 임대료는 간주 XX,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금 계산서든 어떤 적격 증빙 서류를 즉 서류 즉 증빙 자료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좀 애매한데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나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통상 무증빙 자료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걸 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어디로 가냐면 4번으로 가요. 알겠죠? 4번에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72590 땅 치면 부가세가 얼마 나오죠? 725. 결론부터 이야기해드리면 얘는 1번으로 가고요. 얘는 몇 번으로 간다? 4번으로 간다. 이것이 주제인데 시험에는 통상 4번에 넣는 것만 나온다 해도 여기에 강제로 입력하는 문제가 나와요. 나온다 해도 즉 매매주 전표 입력해서 블로그 형식이 아니라 여기에 강제로 넣는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끝이에요. 시험 저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시험의 난이도는 하로 봅니다. 하. 쉽다라고 봐요. 그런데 정식 버전을 먼저 한번 가르쳐 볼게요. 정식 버전. 자, 정식 버전은 저는 여러분들과 작성 안 했죠? 저는 저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고 날짜는 12월 31일자로 하는 게 맞아요. 마지막 날짜로 하는 게 맞는데 아까 데이터가 보니까 되게 꼬여있으니까 제가 1월 1일자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자, 전표 입력 매매주 전표 여기로 같이 갑시다. 여기 매매주 전표 입력을 클릭 한번 해보세요. 매매주 전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임대료. 자, 원래 날짜는 몇 며칠이라고 했어요? 12월 31일. 즉, 과세 기간 종료일로 하는 게 맞는데, 그냥, 보기 좀 그래서 임의로 1월 1일로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유형은 우리가 공급이기 때문에 매출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공급이기 때문에 매출로 가는 거 맞고, 무증빙 여기 몇 번이에요? 14번이죠. 그래서 여기에 14번을 치겠습니다. 14번. 자, 품목은 간주 임대료 따라라 이렇게 치겠습니다. 지금 원하는 데이터가 얼마냐면 72590이잖아요. 근데 72590 치면 뽀각하고 잘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잘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죠? 잘리면 두 번째는 안 잘려요. 다시 돌아가서 72590 치고 세액도 대신 다시 설정해줘야 되는데 이때 설정하는 방법은 끝에 숫자 있죠. 끝에 숫자를 날리시면 돼요. 이렇게 끝에 숫자를 날리시면 돼요. 이때는 7259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엔터. 간주 공급은요. 간주 공급은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상 엔터. 자, 붕괴는 3 해볼게요. 3. 자, 3 하고 나서 여기 다시 한 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요런 이야기 했었죠. 자, 환급받지 못하는 부가세이므로 붕괴를 어떻게 한다? 요렇게 처리한다 했는데 여러분들 밑에 보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이미 대변에 잡혀있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이 잡혀있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 놔두고요. 얘를 3으로 바꾸겠습니다. 차변으로 바꾸고 얘를 세금과 공가로 바꾸시고 여기 숫자도 바꿀게요. 숫자를 뭐로 바꾼다? 7259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어떤 역할을 했냐면
여기 분계 혼합을 하고 여기 차변만 꺾었어요. 이렇게 꺾으면 매일 매출 좌표 검색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에러 떠요. 에러 뜨는 거 다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입력하고 나서 제대로 입력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하는 것이 데이터 체크라는 게 있는데 이거 시험하고 상관없어요. 데이터 체크를 해서 내가 이렇게 딱 체크를 한번 딱 하면 또 체크 어딨어? 있네요. 검사 시작. 이렇게 누르면 금방 했던 것이 매일 매출 분계에 지금 틀렸다라고 나와요. 1월 요거 틀렸네요. 요 3개 더 틀린 게 더 있네요. 맞죠? 네, 어쨌든 1월 1일자 2개 틀렸다 나왔죠? 거래처 코드 누락됐고 공급대가와 분계금액 틀림. 이 거래처 코드가 누락됐다는 에러가 뜨기 때문에 제가 뭐라도 좀 입력하는 게 좀 좋다. 이런 이야기고 공급대가와 분계는 틀렸죠. 금방.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얘를 0으로 바꾸는 거죠. 저 혼자 할게요. 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분계가 삭제가 되죠. 분계를 밀어버리고 일반 전표에 가서 아까 날짜가 원래 원칙상 날짜가 언제라고 했죠? 12월 31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가서 차변에 세금과 공가라고 가고 그 다음 금방 금액이 얼마였냐면 7259 자 대변에는 부가세 예수금 7259 자 이렇게 분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방법이 두 가지예요. 분계 없음으로 하고 일반 전표에 가서 근데 이렇게 해도 데이터 체크하면 에러 뜰 것 같은데 잠깐만 이렇게 해도 뜨네요. 분계 누락으로 뜨네요. 맞죠? 뭐 데이터 체크랑 아무 상관없네요. 어쨌든 간에 분계 없음하고 일반 전표에 가서 입력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분계 혼합 이렇게 3번 혼합하고 얘를 차변으로 바꾸고 세금과 공가로 해서 숫자도 바꿔줘야 되겠죠. 7259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한국 공인회계사 문제 있죠. TAT의 문제는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 뭐냐면 매일 매출 전표에 날짜는 마지막 날짜 12월 31일자로 가서 여기에 혼합을 걸어서 아래에 부가세 예수금과 세금과 공가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시험이 나와요. 한국 세무사에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공인회계사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하고 나서 끕니다. 자 끄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있는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날짜 우리 1월 1일로 했으니까 1월 1일, 1월 1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들어온 게 확인됩니다. 몇 번 칸에? 4번 칸에. 지금 이렇게 들어온 이유는 우리가 매출 건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에 보이는 과세표준 명세라고 보입니까? 얘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과세표준 명세라는 걸 클릭했더니 이제 얘가 이제 어디에 있는 놈이냐면 칠판 잠깐만 볼게요. 자, 인쇄화면을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계속 이제 눈으로 좀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얘가 부가세 인쇄 화면입니다. 인쇄 화면. 자, 부가세 인쇄 화면인데 이 화면의 왼쪽 제일 하단에 여기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세표준 명세라고 되어 있죠. 맞죠? 자, 여기가 과세표준 명세이고 여기에 수익금액 제외 칸에 7250이 들어와 있는 게 지금 눈으로 확인되었고요. 그 다음 과세표준 명세는 사실상 뭐가 과세표준이냐면 여기 제목을 보시면 여기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해놓고 부가세 신고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9번에 있는 여기 72590이 과세표준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매출세액 부분은 여기가 매출세액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72590에 대한 명세를 명확하게 하려고 과세표준 명세라는 걸 존재해요. 그래서 과표 명세, 과세표준 명세를 클릭하고 보니까 수익금액 제외에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죠.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금방 봤듯이 간주 임대료 또는 간주 공급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그 다음 또 통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고정자산 매각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영업의 수익
900번대 등등입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고요? 수익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럼 선생님 수익 금액이 뭐예요? 수익 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400번대 있죠? 400번대. 400번대가 뭐냐면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런 것들 있죠. 우리 회사의 주요 매출. 얘네들은 우리 회사의 주요 매출이 아닌 거고 우리 회사의 주요 매출은 28번, 29번, 30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공사 수익금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들어가고 그 이외에는 여기 들어가는데 간주 공급은 31번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과세 표준 명세를 작성하시오라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세무 1급 가면 간혹 나오곤 하는데 그때 수익금액 제외 칸에는 얘네들이 들어간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만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합쳐지는 거죠. 수익금액 제외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데이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1번이 지금 안 불러지죠? 1번은 왜 안 불러지냐면 세금 계산서 거래기 때문에 안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문제가 갑자기 1번 칸의 숫자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과거 문제는 지금처럼 4번까지가 뭐 다였는데 최근에 가끔씩 1번에 들어가는 숫자 1번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였죠? 월세 등 얘네들이었죠. 맞죠?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만 작성하시오.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만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면 4번 칸에만 쓰고 내가 문제에서 간주 임대료만 하시오라는 말이 언급이 안 되면 1번하고 4번하고 둘 다 하셔야 돼요. 일단 관련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자, 이번에는 여기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504페이지 이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출 전공의 부가세 신고서 관련 내용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줄짝 제1기 확정분, 자, 진입이 잘못되면 게임 오버예요. 제1기 확정분 4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첫 번째 요구사항이 부가세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를 부가세 신고서에 별도로 반영하시오. 자, 요 별도로 반영하는 거 2번. 정기예금 이자율은 1.8%로 한다. 지금 매매주 전표 입력하는 형식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제가 반영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조금만 진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 부분에 대해라고 되어 있죠. 맞죠? 자, 이 말이 없으면 1번, 4번 다 적용해줘야 되고 이 말이 있으면 몇 번에만 하면 된다? 4번에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증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를 부가세 신고서에 별도로 반영하셔야 하니까 4번 칸에만 장식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입력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 부가가치세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먼저 클릭하시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킹마트죠? F2 누르시고 킹 이렇게 쳐줍니다. 자, 동 없죠? 엔터. 지상 1층은 1만 쓰시면 되겠죠? 1. 호수는 101 이렇게 진입합니다. 엔터 엔터. 자, 면적은 350. 용도는 점포. 자, 그 다음 계약기간입니다. 자, 계약기간은 2020-0701, 2021-0630. 자, 보증금 5,000에 자, 보증금 5,000에 월세 100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91일과 간주 임대료까지 만들어졌네요. 요거 우리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자율 문제에서 제시가 되었으니까. 자,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는 1.8이라고 했죠? 예, 1.8로 바꿀게요. 확인.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코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 클릭해 주시고 F2 기흥 광고 동 없고 2층 201호 면적 150에 사무실 2020-0401 2022-0331 보증금 4,000원에 80
땅땅땅땅땅땅땅. 자, 여기서 잠깐만 제발 볼게요. 여기까지 제가 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했죠, 맞죠? 엔터를 쳤을 때 커서가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일로 갔죠, 맞죠? 근데 커서가 이제 요 다음 문제에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커서가 1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로.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계약 갱신이 일어난 겁니다. 알겠죠? 그때는 엔터 2번 더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두 칸이 작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내가 느끼려면 되도록이면 입력할 때 마우스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 가는 엔터 순서대로 진행해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자, 뒤에 문제 나중에 보면서 또 할게요. 자, 지금은 월세 등의 데이터가 필요가 없고요. 간주 임대료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열고, 자, 4월부터 6월로 진입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을 클릭하고요. 현재 문제에서 요구된 값이 간주 임대료, 여기 403889죠. 여기 403889가 간주 임대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커지네.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열고 여기 몇 번 칸에 4번 칸에 403889 엔터 이렇게 바뀌십니다. 아마 제가 예상컨대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강제 입력하는 것이 끝이에요. 이제 1번을 넣을까 말까의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문제 풀이 끝. 자, 2번 만약 넣으면 그냥 540만 원을 1번에 더하면 넣으면 540만 원 여기 넣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에 만약에 나온다면 그런 경우에 극히 없는데 있는 상황에 나온다면 플러스 540만 원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통상 여기가 비어져 있어요.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540만 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과세표준 명세에도 반응 쉽게 주는 게 맞죠? 여기 맞죠? 여기에 403889 이렇게 넣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건데 시험에는 과세표준 명세까지는 잘 요구하지 않더라. 다만 전산세무 1급 범위에 갔을 때는 과세표준 명세를 적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는 여기 수익금액 제외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28번, 29번, 30번에 넣을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여기 550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50페이지 오픈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2020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의 부동산 임대 내역이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얘밖에 없죠? 특이하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계약 갱신이라는 부분이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엔터만을 친다면 크게 걱정 없이 문제가 해결돼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이제 4월부터 6월까지니까 진입은 4엔터, 6엔터 이렇게 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코드 F2 신미상사 자, 동업고 1층 101호 자, 그 다음 면적은 87 용도는 사무실 자, 이렇게 엔터를 쳤습니다. 화면 조금 작게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치는지 한번 보세요. 화면을 조금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엔터를 치면서 내려가 볼게요. 여기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엔터 딱 치면 1로 튕기는 것이 아니라 1로 튕겨요.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0501 다시 2019-0501 2021-0430 여기 봤다시피 30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50만원 엔터 얘도 150만원 하나밖에 안 걸렸죠? 한 달이니까 관리비 20만원 엔터 여기서 엔터 치면 여기로 가요. 마우스를 지금 제가 안 건드리고 가는 거예요. 엔터 딱 치면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엔터. 알겠죠? 또 엔터.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약 갱신의 날짜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종료 날짜만 적으면 되죠. 2023, 0430 이랬더니 뒤에 61일이 걸렸고요. 2천만원에 180만원 따당, 20만원 따당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두 달치의 금액이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땅땅땅 하고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두 번째 칸으로 날아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터 딱 치면 탁 이러면 끝이에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관련된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654페이지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6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임대에 관련된 자료이다. 현재 문제에서는 2021년 1기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이제 날짜가 이렇게 명시 안 되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1월부터 언제까지죠? 3월까지.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기간의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계약 갱신일은 엔터 2번으로 진입하면 해결이 될 겁니다. 자,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은 1월부터 3월. 코드는 한길 상사 1동 1층 102로 이렇게 되어 있죠. 문제에서 따다당 잡아주시고, 자, 면적은 100에 상가 엔터 2021 0101 2022 123 1 이렇게 되죠. 맞죠? 자, 이거 조금 더 보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러면 보증금은 여기는 얼마? 5천만원에 월세 얼마? 200만원.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하고, 자, 두 번째, 이제 여기 부분이죠. 자, 여기 커피 상사 부분. 커피 상사가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갱신을 하는 부분이죠. 갱신을 하는 부분. 여기서 F2 커피 상사 1동 2층 201호 따당당땅 면적은 90 사무실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 임대 계약 기간 여기가 이제 갱신이 될 예정이에요. 맞죠? 여기가 지금 보면 2019년 0201 2021년 0131 이라고 치고, 자, 조금 올려서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증금에 나와 있는 대로 2천만원에 100만원 땅땅땅땅땅땅땅 여기서 엔터 땅땅땅 이해하시죠? 그 다음 여기서는 2023-0131 잡아주시고 보증금은 4천만원에 100만원 따다다다당당당 하고 여기서 엔터를 딱 치면 이제 여기로 넘어갈 거예요. 엔터를 딱 치면, 그래서 여기 엔터를 치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알겠죠? 여기도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뭐냐면 웬만하면 엔터로 넘어가라. 그래야 내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조언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클릭하고 났더니 이제 이자율, 제가 이자율 확인했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 적혀져 있어요. 보통 시험에는 이자율을 명시 안 하는 거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니 이제 이자율, 조회기간 여기 이렇게 칸이 되고,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연결된 거고, 이렇게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연결된 거고, 그 다음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거고, 이번 문제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이 좀 없네요. 매매투 전표 입력했을 때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매매투 전표 입력했을 때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날짜를 잡아줘야 되고, 유형은 건별, 그리고 공급가액 세액할 때는 자동적으로 쪼개지니까 한 번 더 입력해 주시고, 코드는, 거래처 코드는 안 넣어도 되고, 분경은 혼합으로 하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로 바꾸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 풀 버전입니다. 그래서 차변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클릭을 했을 때, 아까 여기는 이제 월세나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1번이고,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4번이고, 과세표준 명세에 들어갔더니 여기 수익금액 제액 칸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회계 처리를 위해서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날 마지막 날짜로 처리를 하시고, 부가가치세를 위해서 분기 없음으로 해서 접근하셔도 되고, 분기 없음으로 해서 처리해도 되고, 혼합으로 처리해서 세금과 공과 부가세 일수금 처리해도 무방하다. 단 유형은 건별로 처리하는 것이 맞겠죠. 부가세 가치세 신고서에는 4번 기타라는 칸으로 들어가요. 부가세 신고서에는 4번 기타라는 칸으로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안 나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책이 2021년도 책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안 보이네요. 2020년도 책이 나오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라는 부분이 나올 때 월세와 관리비는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라는 말이 나오면 4번 칸에만 입력하면 되지만, 월세와 관리비는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라는 말이 안 나오면 1번하고 4번 칸 모두 다 반영해 줘야 한다.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세 문제를 풀어봤고요. 전산 세무 1급에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네요. TAT 시험 있죠. 그 시험에는 부동산 임대 공고가의 명세서가 메일리즈 점표 입력해서 블로그 형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좀 좋아해요. 부동산 임대 공고가의 명세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꼭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 공고가의 명세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